이번에 되게 재밌는 거 하나 봤었는데 ISO의 그 대립 진영이 안드로이드잖아요. 근데 사실 안드로이드가 삼성 플러스 중국 폰들도 사실 안드로이드 많이 썼는데 그치. 근데 이제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 비슷한 다른 무언가를 쓰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OS를 만들어서 쓰는 건데 그래서 구글이 삼성한테 잘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그렇지. 그 시계까지도 와치오에서 써주는 데가 삼성밖에 네. 없을 거니까 네. 아마도. 네. 구글도 이제는 결국 사이클이 오는 거야. 한동안 지배를 하다가 결국 이제 내리막길이 언젠가는 올 텐데 그게 슬슬 시작되고 있는 거고. AI 패권에서 뒤쳐졌지. 맞아요. 네. 소프트웨어 진영에서도 이제 중국한테는 중국하고 이제 관계가 끊어지면서 배척을 당하면서 점점 이제 시장 점유율도 떨어질 거지. 한번 생각해보면 이제 중국에 구글도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지.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어쩌면은 구글 말 그대로 검색의 힘으로 거기서 수많은 이제 광고를 뽑아 먹었는데 이제는 구글 통해서 검색이 물론 압도적이지만 점점점 이제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검색이 많이 넘어가는 사실. 물론 그치. 이제 구글이 유튜브를 산 거는 되게 잘한 거지만 그 쇼핑이나 이런 부분도 그 소셜 미디어 쇼핑으로 많이 넘어가면서 이제 유튜브도 그래서 쇼핑 플랫폼 장착하려고 하고 있고. 그치. 쇼츠에 다 이렇게 밑에 뜨잖아. 네, 그래서 국내에선 제가 이거 카페이자 이런 데랑 같이 파트너십 맺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본인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왓츠앱에 다 가지고 있으니 이제 거기에 다 소셜미디어 쇼핑으로 다 넘어가면서 쇼핑과 광고의 생태계도 예전에는 좀 나눠졌다고 하면 이제는 그냥 다 합쳐지는 것 같아요. 그렇겠지. 네, 그래서 요즘에 메타가 굉장히 실적이 좋아요. 광고 이제 엄청 때리고 돈 벌어야 이제, 돼. 네, 돈 벌어야 되고. 그리고 아마존도 이제 광고 사업을 많이 하잖아. 아마존도 이제 자기들 사이트에 광고 지원하면서 광고가 그래서 이제는 구글의 독점 시대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꼴 좋은 시대 다 같이. 이제. 네, 그래서 구글이 AI 패권을 만약에 가져오지 못한다고 하면은 구글은 좀 미래가 불투명한 사명을 지메일이나 유튜브로 바꿔야 되잖아요. 왜냐면 유튜브. 구글 검색도 이제 슬슬 읽혀서 한계가 오고 있는 데다가 그렇죠. AI들 때문에 또 엄청 몸살을 겪고 있고 네. 지금은 또 이제 LLM 모델한테 야 검색해가지고 결과 맞아요. 이렇게 해서 가져와 하지 네. 하나씩 들어가서 보지 않는단 말이지. 네. 그래서 요즘 교육지책을 내는 게 구글도 검색하면 위에다 AI 이렇게 띄워주잖아. 이제 구글도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왔지. 그렇죠. 옛날에 ABC 만들고 할 때마다 온갖 기술을 다 점령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로봇도 보스턴 다이내믹스한테 뒤져. 바이오 쪽도 명확한 성과에 대한 소식은 잘 안 들려오고. 못 냈죠. 뭔가 좀 투자를 많이 하는데 결론은 못 냈다는 느낌. 그래서 유튜브 광고 단가가 점점점 단가는 올라가는데 이제 크리에이터들한테 지급하는 금액은 점점점 내려가고 있고. 짧은 시간에 되게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간 얘가 또 스토어를 오픈했잖아요. 챗GPT 스토어를 오픈했으니까. 물론 지금은 마치 예전에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애니팡이 막 떴다가 단순한 것부터 뜨고 그 다음에 점점 이제 고도화 되면서 새로운 기업들 많이 발생한 것처럼 저는 그거 되게 궁금해요. 챗GPT 스토어에서 제2의 페이스북이 나올 것인가 제2의 넷플릭스가 나올 것인가 그러면 어떤 형태일 것인가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또 연연하지 않고서 누군가는 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여태까지 플랫폼들은 플랫폼을 안 쓰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구조인데 맞아요. 네. 얘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 플랫폼 챗GPT를 통해서 플랫폼이 생성되더라도 이걸 쓰지 않고서도 누군가는 게임 플레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LLM이라는 환경 하에서는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플랫폼들이 어떤 사업을 펼치려고 할 것인가도 좀 기대가 되고. 지금은 얘네들이 일종의 다 오픈을 해주잖아요. 쓸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생태계가 하면은 B2B 시트의 월에 3불이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엔터프라이즈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그만큼 많으니까 그렇게 돈을 받겠다고 했겠지만 결국에는 플랫폼 사업들이 그렇잖아. 처음엔 다 공짜 풀어주고 하다가 나중에 그렇죠. 격차를 쳐서 나중에는 점점 큰 기업용 트래픽 많고 이걸로 뭔가 생산성 많이 있는 회사들은 뭐 챗GPT 버전 10 쓰면서 돈 엄청 쓰고 일반 개인들은 4, 5도 쓰기 허덕허덕하고 그런 시대가 펼쳐지겠지. 숨 쉬는 것조차도 부의 격차가 발생하는 시대가 오는데 그걸 재미있게 나타낸 드라마가 아마존 프라임에 업로드라는 드라마인데 그게 업로드가 뭐냐면 사후세계야. 저 봤어요. 봤지. 갑자기 목 팍 올라가가지고 돈 낸 만큼 데이터량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는 폭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제한 쓰시는 분들은 호텔에서 막 아름답게 지내지만 알고 보니 그 지하에는 뭐 월간 30메가 해가지고 30메가 다 쓰면 카운터까지 멈춰져 있고 또 결제를 좀 더 해야 얘기할 수 있고 근데 거기서 원래 부자였던 사람들은 그 돈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정신이 생산해내는 어떤 부가가치로 해서 더 큰 돈을 벌고 죽은 뒤에도 거기서 영생을 누리고 물론 실제 육체는 죽었지만 어쨌든 정신이 남아서 영생을 누리고
돼버리고 가난했던 사람들은 이제 결국에는 하드디스크에 복사가 돼서 적출돼가지고 떠도는 신세가 돼버리고 그래서 퍼블릭 도메인에 옮겼다가 이제 바이러스 걸려서 죽고 죽었는데 또 죽고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스텔스플레이션하고도 좀 맞물려 있기는 하지만 결국 이런 구독 경제라든지 어떤 플랫폼 하에서 많은 것들이 돌아가는 시대 위에서는 이것들을 지불해낼 수 있는 능력을 꾸준히 갖추고 있지 못하면 그렇죠. 내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더 많은 생산성을 내기는 어렵고 그럼 점점 이제 그 우리 SF에서 보는 디스토피아처럼 구름 위에 살면서 이제 영생을 누리는 어떤 계층과 그렇지 못하고 이제 저 아래서 쓸쓸히 죽어가는 혹은 이제 굉장히 이제 어둡고 어두운 환경 속에서 그냥 넷플릭스 저화질 챗GPT 아직 30년 뒤에도 아직도 챗GPT 4.0 뭐 오피스 막 365 라이트 이런 걸 쓰면서 이제 겨우겨우 어떻게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나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기업이 그걸 풀어줄 수는 없으니까 네. 정부가 혹은 이제 전체적인 어떤 정치계가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는 평평하게 만들어줘야지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인류이 가장 중요한 건 난 다양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계층이 갈려버리면 결국은 다양성을 해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초수당이라는 게 나중에는 생기지 않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 네. 왜냐면 안 만들면 죽창. 그렇죠. 네. 어쨌든 그게 절대 다수일 거기 때문에 그렇지. 최소한의 그 어. 살 수 있을 만큼은 줘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생산성의 향상, 점프가 뭐 퀀텀 점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그거는 이제 로봇이 안드로이드 로봇이 해줘야겠죠. AI가 네. 그만한 생산성을 달성하면 이제 행복회로를 만땅 돌리면 모든 인류가 이제 노동에서 해방돼서 자신의 꿈을 펼치면서 평등에 사는 세상이 올 거고 네. 이제 절망회로를 돌리면 이제 계층이 이렇게 그렇죠. 나뉘겠지. 네. 그러면 이제 에너지 문제, 식량 문제 이런 게 다 해결돼야 되니까. 그러다가 인류는 한번 그렇게 갈라진 것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 때문에 내홍을 한번 심하게 겪고 윗사람들은 약으로도 빨리 극복이 안 되는 어떤 무언가에 심하게 시달리고 아랫사람들은 이제 그 척박한 환경에 살다 보니까 어지간한 건 견뎌내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뒤섞이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고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 전에 의술 자체가 너무 발달해 버려가지고 그냥 나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래도 좀 덜 불행했으면 좋겠어. 어떤 방향으로 가든 덜 불행했으면 좋겠고 사람마다 물론 차이는 있지만 갖고 있는 무언가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 그거를 기술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왜냐면 뭐 비참하고 안 비참하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결국에는 이 인류의 먼 끝에는 멸망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긴 해. 그래서 이 멸망을 지구에서 맞느냐 먼 우주에서 맞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인데 나는 내가 인류이기 때문에 인류라는 종이 굉장히 오랫동안 번영했으면 좋겠거든. 그럼 이 인류가 오랫동안 번영을 하려면 언젠가는 이 인류들이 모든 힘을 합쳐서 아웃 오브 얼스를 해야 된단 말이야. 마치 인류가 아프리카에 생겨나서 아웃 오브 아프리카 했다가 실패하고 거의 다 죽고 몇천 명만 남은 상태에서 다시 번성을 해서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했듯이 이때는 이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고 싸우지 않았을 거라고. 개척해 나가면서 네. 굉장히 협동하고 그래서 널리 퍼지고 나서야 이제 서로 부대끼면서 쌈박질이 일어난 건데 나는 이 인류라는 존재가 내가 죽고 난 뒤에 한참 뒤에 일이겠지만 그래도 아웃 오브 얼스를 할 수 있는 존재였으면 좋겠거든. 그러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내 후손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기술의 발전들이 인류를 더 행복하게는 못하더라도 더 불행하게는 안 하는 상태로 쭉 가야 어느 정도로 이 기술들이 성숙을 했을 때 이 인류들이 힘을 합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서 아웃 오브 얼스를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너무 불행해지고 이 극단으로 나뉘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대로 자신들의 생활에 취해버리고 만족해버리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대로 포기해버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인류는 지구에서 멸망을 맞이할 것 같거든. 그래서 그래. 뭐 지금 내가 거창한 뭔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난 아직도 우리 인류가 모두 힘을 합쳐서 아웃 오브 얼스에 대해서 모든 리소스를 쏟아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 인류라는 종이 우주에 나가 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 되게 일론 머스크 같은 생각이긴 하지. 일론 머스크 같은 생각이죠.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그렇게 또 따지면 미국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대한민국의 패권을 가지면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할 것 같아서. 미국이 잘 되긴 하는데 이제 적당히 잘 돼야지. 너무 잘 돼도 사실은 좋진 않은 것 같아. 그렇죠. 다 경제가 힘의 있어야. 균형과 예. 견제가 있어야 서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유럽이 좀 더 힘을 썼으면 좋겠고 한국도 지금 위치에서 너무 내려오지 않고 중국과 일본하고 좀 적당히 풀 거 풀어가면서 옛날처럼 좀 서로 많이 교류하면서 지냈으면 좋겠고 나는 싫어하는 문화라는 게 딱히 없거든. 그러니까 누군가를 해치려는 문화, 누군가를 죽이려는 잔인한 문화가 아니면은 나는 되게 일본한테도 배울 게 있고 일본 문화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점들이 있고
중국도 내가 지금 하는 나라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난 중국이라는 나라 되게 가보고 싶고 좋아해. 왜냐면 우리 어릴 때 다들 노노명자 대학 중용 읽었고 우리 세대는. 그리고 삼국지 초한지 이런 거 보면서 자랐단 말이야. 그럼 거기 가보고 싶고 난 지금도 적벽 되게 가보고 싶고 촉하는 가보고 싶고 잔도 가보고 싶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되게 다양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좋은 거지. 그렇죠. 중국 싫어하고 싸우고 일본 싫어하고 싸우고 이런 세상이 행복하지 않단 말이지. 그래서 난 제발 평화롭게 살면서 서로 가진 것들을 교류하고 다양하게 좀 다양한 재미와 다양한 삶을 살면서 좀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측면에서는 제 미국이 좀 잘 돼야지. 사이클의 역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한때 좀 더 이제 미국이가 팍스 아메리카에 의해서 좀 더 평화가 왔다가 그치. 미국이 좀 힘이 약해지니까 이제 그 지방 영주들이 이제 맞아요. 난세가 다시 도래했고 근데